그래서 사회학의 창시자 꽁트가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인류의 진화 단계가 나오죠. 그래서 신학에서 형이상학에서 과학적으로 어떤 지적 발전 단계를 거친다 이거죠. 자, 인류의 지적 발전 단계를 신학적에서 형이상학적 단계를 지나 과학적 단계로 오더라 이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주관식에서 많이 물어볼 수 있고요. 인류의 어떤 그 가치책이란 게 있잖아요. 그 시대에 받아들여지는 조류가.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그 신학적인 것들 있죠. 이를테면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요. 뭔가 좀 초인적이고 이런 것들 있죠. 초인적인 사람들이 먹히던 시대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 시대를 지배하는 사람들은 뭔가 좀 남과 다른 어떤 신적인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배하던 시대. 이를테면 군부 쿠데타 그죠? 군인들 이런 사람들, 교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가치체계를 형성하고 있던 그런 시대고요. 형 이상학적인 거, 뭔가 좀 추상적인 거예요. 애매모호하고 뭔가 좀 명확하게 밝힐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가치체계를 만들어가요. 자, 이때 법률가라든가 어떤 국가의 권위,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가 없는 그런 모호한 어떤 전문 지식을 갖고 있거나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이러한 지적인 어떤 가치체계를 형성하고 그 사람들이 국가를 주도하던 그런 시대를 지나서 과학적인 건 언제겠어요? 그래요. 말 그대로 어떤 학자들이나 이런 정말 과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경영가들 있죠. 자본가들 이런 자 이렇게 어떤 자본을 갖고 경영을 하는 이런 경영가들이 어떤 지식체계, 가치체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회로 이렇게 발전이 돼 간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어서 한 분 더 보고 자, 마르크스의 사상을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사회학에서 다루는 부분이 뭔지 이렇게 개략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나오죠. 마르크스 사회학. 근데 지금 되게 짧게 나와 있네요. 자, 계급투쟁론. 칼 마르크스. 자, 마르크스의 어떤 계급투쟁론을 보기 앞서서 이분이 주장했던 전반적인 내용을 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킵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서머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르크스는요, 사회를 상부구조와 하부구조로 나눴죠. 중요한 것은 이제 하부구조예요. 이분은 하부구조에 중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 좀 어려우시면요,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지금 굉장히 그 자본주의 시대에 어떤 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수단이 있겠죠. 꼭 이걸 목적과 수단의 관계라고 보지 마시고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드리겠어요. 지금은 어떤 무슨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어떤 개인의 능력이라든가 아니면요, 그 사람의 어떤 가정환경, 신분 이런 것들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하나의 배경이 됐다면 지금은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래서 어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돈. 그래요. 이 목적, 그러니까 이 수단을 여러분들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러한 돈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이 배경들 있죠. 이 배경들. 이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제 법률 제도라든가 아니면요 사회 문화라든가 뭐 가치관이라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집단의 역학관계라든가 신념이라든가 이데올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러한 경제적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르크스는요 이 하부 구조를 경제 제도로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산을 해내고 이윤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이 경제 제도를 하부 구조로 보고요. 이 하부 구조를 둘러싸고 있는 상부 구조로 여기 말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사회 제도들을 상부 구조로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중요한 걸 이걸 봤어요. 이 경제, 국가의 어떤 생산이 일어나고 이윤이 분배되는 이 경제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봤어요. 자, 경제는 어떻게 돼 있나요? 경제라는 것 자체가 그래요. 사람이 어떤 그 욕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욕구가 있고 필요한 물건, 그렇죠? 어떤
재화, 서비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분배하고 소비하고 이런 활동 아니겠어요? 이걸 가장 중요하게 본 건데요. 이 경제제도,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원천을 갖다가 자, 노동자와 자본가 계급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죠. 그래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를 굉장히 비판하신 분으로 유명한데요. 자, 이분은 굉장히 자본주의를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해요. 이 자본주의 경제, 이건 뭘 말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 자본가들, 부르주아들이죠. 부르주아들이 노동자, 프롤레타리아를 착취하기 위한 착취 수단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계급 구조론을 만들어낸 거고 계급 지배론을 이분이 주장을 한 거죠. 결론적으로 뭐예요? 자본주의는 없어져야 된다. 이 착취하는 이 나쁜 것들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분의 어떤 핵심적인 특징은 이 노동가치설, 노동자 우위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주의 혁명을 통한 어떤 사회주의 이런 것들, 그렇죠? 국가의 어떤 게 공산주의 있잖아요. 완전 평등을 실현하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신 분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마르크스의 사회학, 계급투쟁, 유산자, 무산자의 투쟁, 유산자, 무산자의 투쟁, 그 다음에 자본가, 노동자로 구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부구조, 이 경제제도가 이러한 것들이 이 상부구조를 등에 업고 사회 어떤 변화를 주도하더라 이거예요. 이 하부구조가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 사회가 그 국가가 어떻게 변하고 그런 것들을 하부구조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두 번째 카테고리를 잡아드렸던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좀 다뤄가도록 할게요. 사회학에서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지금 공부한 거는요. 학자들이에요. 학자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분을 대표적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공부할 게 사회화예요. 사회화. 자, 사회화라는 거, 참 사회학에서 사회화를 배우니까 참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용어의 애매모호함을 느낄 수가 있겠는데요. 사회화는 뭐냐면요. 자, 이거는요. 생물학적 인간이죠. 인간이 처음 태어날 때는 생물학적인 존재잖아요. 이 생물학적인 존재가 그렇죠. 교육 또는 학습을 통해서 개념을 익히는 거죠. 개념을 익혀서 사회학적인 존재로 나아가는 이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걸 사회학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회화라고 그러죠. 교육이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어릴 때 가정교육을 받고 학교에 가서 학교교육을 받고 그렇죠? 그것만 다가 아니죠. 성인이 돼서도 이 개념을 익히는 거 있잖아요. 군대 같은 집단에서도 어떤 그 조직의 문화를 배우고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또 직장에 가서도 이런 문화를 배우고 교육을 받고 이런 것들. 이 과정을 설명하는 게 바로 사회화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좀 다룰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자, 문화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문화를요, 상당히 사전적으로 보면은 아주 교과서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이 사회학에서 말하는 문화는요, 지식체계를 문화라 그래요. 지식체계. 상당히 좀 이것도 두리뭉실하죠. 문화라는 게 지식체계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인지를 하고 그렇죠. 어떤 그 공통의 가치관이 형성되고 이런 얼마 지식체계가 이렇게 형성이 됐느냐 이걸 문화로 봐요. 그래서 문화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회학에서 말하는 문화는 지식체계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여기서는 문화의 특성이 아주 중요한 이슈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성으로 문화는 역사성이 있죠.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역사성이 있고 그 다음에 어때요? 전체적인 어떤 유기적인 구조를 갖고 전체성을 갖고 있더라. 그 안에서 역사는 또 계속해서 변동하기도 하죠. 변동성이 있고 역사는 특성은 또 학습을 하게 되는 학습성을 갖더라. 자, 그리고요. 보편성을 갖게 되죠. 어느 시대나 문화는 있죠. 어느 국가에나.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개고기 먹는 것도 일종의 문화 아니에요? 지식체계로 본단 말이에요. 사회학에서는. 아, 그렇게 배우고 있구나.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원시 문화도 있잖아요. 옷을 입지 않고 이런 것들. 자, 어디에나 문화는 있어요. 하지만 그 문화만의 특징이 있죠. 그래서 문화에는 상대성이 있다 이거예요.
자, 상대성이 있으면서 보편성이 있는 이러한 문화의 특징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들 있죠. 우리 문화가 가장 우수하다. 문화 자문화 중심주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외국의 문화, 외래 문화 무조건 좋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문화 사대주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사회학이니까 아무래도 개인 간의 어떤 그 역학관계를 공부하겠죠. 그게 바로 지위하고 역할이죠. 이런 것들을 사회학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지위란 게 뭘까요? 지위하고 역할은 여러분들 다른 개념입니다. 중학생만 돼도 이런 것들은 다 구별을 하실 텐데 좀 나눠볼게요. 지위란 것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사회에서 어느 정도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사회적 위치예요.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이죠. 선생님, 지위예요. 그래요. 남자, 지위예요. 그런 거예요. 자, 공무원, 지위예요. 그리고요, 학생, 다 지위예요. 그 사람이 사회적인 어떤 위치를 차지하느냐를 지위로 보고요. 역할이라는 건 다른 개념입니다. 자, 이런 위치에 따라서 기대되는 행동이 있어요. 그래요. 기대되는 행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무원이라는 지위에서 기대되는 행동은 뭐예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청렴하게 어떤 그 국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법 집행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선생님이라는 지위에서 요구되는 기대된 행동이 뭐예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학생들을 잘 지도하고, 그렇죠? 또 열심히 수업 연구를 하고, 이게 바로 역할이에요. 기대되는 행동. 여기서 공부하는 건 뭘까요? 어떤 역할 간의 갈등들 있죠. 자기에게 어떤 주어진 역할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타난 어떤 갈등을 여기서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왜 갈등이 일어날까요? 자, 여자 공무원을 생각해 볼까요? 어떤 공무원이 집에서는 엄마로서, 부모님으로서의 역할이 있고요. 밖에 나가면 직장인으로서, 공무원으로서의 직장인으로서의 이러한 역할이 부여될 때 갈등을 할 수가 있겠죠. 집에 항상 아이도 돌봐야 되고 남편 밥도 차려줘야 되고 이런데 또 나가서는 또 열심히 일해야 되죠. 일하고 있는데 집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상당히 갈등을 하게 되겠죠. 사회학에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본 거죠. 이런 그 지위 역할, 그 다음에 사회화 이런 것들 어떤 그 인구가 늘어나고요. 그러면서 이런 집단이 만들어지죠. 자, 사회 집단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 사회 집단하고 조직하고는 달라요, 여러분들. 자, 어쨌든 집단에는요, 어떤 소속감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지속적인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이런 자발적인 어떤 소속감이 있어야 됩니다. 소속감과 의사소통이 있어야 되는 이런 사회 집단 관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를 다루게 됩니다. 뭘 공부할까요? 집단이 왜 만들어지는지, 그다음에요, 집단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원시적인 것도 집단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회사 생활하면서 나타나는 동아리 이런 것들도 집단이잖아요. 그런 어떤 집단을 유형별로 나눠보고요. 그 특징을 공부하게 되는 게 바로 여기서 공부하는 부분입니다.